대선이 정신 차려! 최문도 아주 무서운 놈이었네. 최문도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드시옵니까? 정령 돌아왔단 말인가? 미국으로 발령받은 최문도가 출국도 안 하고 아들 서준이를 불러들이며 여유를 부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 오는 밤 문도를 문전박대했던 차달수 회장을 트럭으로 받아버린 건데요. 더 어이없는 건 그 자리에 신설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차세계에게 전부인 두 사람이 모두 사경을 헤매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잔인한 엔딩에 이어 다음 화에선 신설이가 조선시대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그 사이 회장 자리를 뺏어간 최문도는 다시는 차세계가 차일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회사도 망가뜨리고 살인자라는 혐의도 씌워버리며 나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심은 왜 조선시대로 돌아갔을까요? 남은 사회차 만에 조선시대에서 악연을 정리하고 다시 현생으로 와서 서로를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켜내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그럼 이번 화의 리뷰와 전생에서 현생의 역사를 바꿀 강단심의 다음화 예고편을 미리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것저것 조심하며 눈치 보다가 속 시원하게 사랑도 못 해보고 이용만 당한 전생이었다고 결론낸 강단심은 신설이로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퍼주며 살겠다며 비장한 결심을 했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났던 믿기지 않는 전생을 차세계에게 털어놓고 모든 일을 공유하기로 약속하며 썸을 끝내고 빼박 1위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최문도가 할머니 옥순을 찾아가 억지로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설이와 차세계는 각자 최문도에게 따지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차세계는 무슨 이유에서든 최문도를 만나지 말고 어떻게든 지켜줄 테니 자신 뒤에 숨으라고 윽박질렀고, 신설이는 남자 뒤에 숨어만 있는 무지랭이로 취급한다며 화를 내곤 다투게 된 것이죠. 신설이가 자기 뒤에 숨어만 있으라는 말에 발끈한 것은 연모했던 이연이 먼저 유배되어 떠나버렸고 결국 안종의 거짓 연정에 속아서 목숨까지 잃게 되었던 것 때문이죠. 연모하는 남자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기에 이번 생에선 남자 없이 씩씩하게 홀로 서리라고 다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인들의 싸움은 비온 뒤 다져지는 땅과 같죠. 차세계는 매섭게 말한 자신을 똥멍청이라고 탓하고 신설이는 애먼 사람만 잡았다며 후회하죠. 말도 못하고 서로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는데 그때 국밥집 장수골에 찾아온 차달수 회장이 신설이와 마주치고 손자 차세계를 자신이 어떻게 아끼는지 속내를 털어놓죠. 하나 죽어도 열이 남는 여자, 장인 장모의 벅적거리는 사랑을 받으며 풍족한 가족 속에서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는 상대를 원한다고 하죠. 설이를 정중히 밀어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미친 트럭이 가게를 덮치고 차달수 회장과 신설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크게 다치게 됩니다. 대선이 정신 차려! 이제 차세계 어쩌면 좋아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직 할아버지에게 못한 말이 많은데 잘 해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신설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던 유일한 사랑인데 말이죠. 이렇게 회장님이 쓰러지자 최문도는 그동안 신뢰를 얻었던 계열사장들과 이사회를 손에 넣고 쉽게 회장이 돼버립니다. 차세계는 정식으로 차일건설의 사장으로 들어오기 직전인데다 관계자들은 모두 차세계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도록 최문도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기 때문이죠. 최문도 이거 아주 무서운 놈이었네. 최문도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차달수 회장의 두 딸들도 아버지가 쓰러지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중인데 바로 회장 자리를 차지해버린 최문도의 만행을 보고 달갑지 않은 표정들인데요. 무태이나 신설이 중에 누구를 밀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저울질하느라 금보사를 찾아와 소금 세례를 받았던 두 고모들은
자신들과 차세계, 직계를 모두 밀어내고 바로 회장이 된 최문도가 못마땅할 뿐입니다. 하지만 핏줄의 연대가 시작되겠죠. 차세계를 도와서 최문도를 몰아내는데 일조를 할 것 같은데요. 문도와 싸울 사람은 차세계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차세계가 먼저 고모들에게 협력을 제안할 것 같거든요. 다이너스티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차세기 씨 물품도 발견됐고. 회장이 된 최문도는 자신을 밀어낼 충분한 실력이 있는 차세계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계획을 꾸밉니다. 첫째는 다이너스티 화장품에 중금속 이슈를 터뜨려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두 비서가 짐을 싸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할아버지와 신설이가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거기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대응이 늦어버린 모양이죠. 그리고 최문도는 차세계와 모태이와의 결혼조차도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건 황당한 발표를 듣고 난 뒤가 아닌가 싶은데요. 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모창그룹의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파혼을 시키겠죠. 모태이와의 결혼은 차세계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엄청난 발판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 다음 계획은 누군가를 죽이고 차세계가 용의자가 되도록 하는데요. 아마도 간호사가 아닌가 싶네요. 최문도에게 매수당했던 간호사는 몰래 도망쳐서 차세계에게 자백을 하고 경찰에게 자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차세계는 그 사실을 최문도에게 알려주며 경고를 했었죠.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최문도는 간호사를 찾아내어서 사고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차 회장이 문도를 미국으로 발령낸 건 차세계를 대놓고 견제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악의적인 루머와 살인 미수, 도청까지 했던 사실을 차세계가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할아버지의 목숨도 구해주었고 회사 운영도 믿고 맡기는 할아버지에게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최문도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할아버지 앞에선 차세계를 위하는 척했고 차세계의 자리를 만들어보라던 할아버지의 지시에 미국 지사로 보내라고 제안하며 겁없이 속내를 드러내버린 거죠. 천하의 차일그룹 차달수가 이런 차문도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무릎 꿇고 밤새 사죄하는 문도를 무시하며 아들 서준이를 챙기라며 미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트럭으로 차 회장을 시해할 계획이던 차문도는 당당히 아들 서준이를 입국시키는데요. 아들을 잘 챙기겠다며 그 아들에게 회사까지 물려주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겠죠. 여긴 의원을 불러오게. 정녕 돌아왔단 말인가. 가장 중요한 반전은 신설이가 병원에 실려가자 강단심으로 조선시대에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현생에서 금보살인 도무녀의 방에서 깨어나는데요. 강희빈이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도록 도무녀가 그동안 손을 썼던 것이죠. 강희빈이 사약을 받을 때 도무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깊이 잠이 들도록 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희빈이 사약을 먹자 시신을 빼돌려서 집에서 돌보고 있던 것이고요. 강단심이 조선에 돌아온 이유는 현생의 인연을 꼬아버린 전생을 바로잡기 위해서겠죠. 바로 안종의 말에 속아 이용당했던 것을 돌려놓고 낭군인 이현대군을 찾아오는 것일 텐데요. 그 떡밥이 박물관에 기록된 강희빈의 악녀설이었죠. 실제로 강희빈이 이현을 그리며 그렸던 매화도는 강희빈이 아니라 온정왕후의 작품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역사가 그녀를 악녀로 매도해버린 것을 바로잡으러 간 것이겠죠. 이 생에서 깨친 실력으로 어떻게 안종을 무너뜨리고 이현을 왕으로 만들어낼까요? 그래야 현생에서 최문도를 내쫓고 차세계가 회장이 될 텐데 말이죠. 다음 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몸방도 사수하시고 저는 다음 리뷰에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틱 드라마였습니다.